자, 교재는 487페이지 배임죄입니다. 자, 1번 올해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재물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에 있음에 비춰볼 때 영득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자, 이것은 영득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죠. 자, 이 견해에 따랐을 때 위탁관계에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에 한정된다. 맞죠? 자, 2번 배임죄에 있어서 이 취득과 손해 발생 사이에는 대등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서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아닙니다. 관련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관련성이 있다는 말은 내가 취득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손해가 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득과 손해는 서로 연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등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관련성이 없더라도가 아니고 관련성이 있어야지 배임죄가 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해설 가보시게 되면 관련성이 인정 미출작 3번입니다. 자, 수분양권 매도인이 분양권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자기 사무입니다. 자,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은 거기 입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팔고 단돈 몇 천만 원 먹을 생각으로 팔고 나갈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개발 소식 때문에 막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내가 1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 해서 난 1억 먹고 떨어지면 되니까요. 팔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제3자가 아니다, 나 1억 5천 줄게. 그래서 호가를 더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팔지 않고 제3자에게 파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분양권을 최종적으로 갖지 못한 자는 그 매도인을 상대로 고소했어. 배임죄로. 배임죄로 고소를 했는데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죠. 분양권을 내가 돈을 받았으니 계약금을 받았으니 당신에게 건네줄 그 이전 의무는 오로지 자신 사무일 뿐이다. 그죠? 타인 사무가 아니고. 그래서 매매 일종이잖아요. 매매 부동산도 아니고요. 매매의 일종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에 주권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좀 분양권 판례 잘 나와요. 기억을 해두시고.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가죠. 자, 이익 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요 계약이란 말 잘 받으세요. 자, 밑에도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요 계약이란 말 점점 찍으시고 우리 앞에서도 요 분양권 매매 있잖아요. 분양권 매매. 이것도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보통 계약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대부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친절하게 계약이란 말 써줬죠. 그래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내가 돈을 받았으니 내가 당신에게 분양권을 판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의무죠. 배려할 의무. 그것만 갖고서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이란 말 나오면 배임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부동산일 땐 좀 다르죠. 동산일 땐 보통 동산 같은 경우 보통 배임죄가 안 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지입 차주가 요 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누구가? 차주와 회사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 이 회사 운영자는 차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됩니다. 처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차량을 팔잖아요. 차주의 동의 없이 팔아먹거나 아니면 은행에 담보 설정하거나 그러면 이 배임죄 지칙을 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이는 차주가 할부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똑같이 배임죄다라는 것인데 아닙니다. 할부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고 하면 이 회사가 이 차주 동의 없이 팔아먹어도 또는 담보권 설정을 해도 그때는 배임죄가 안 돼요. 마찬가지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자, 최신 판례인데 해설을 갑니다. 자, 일단 중요한 판례니까요. 최신 판례입니다. 자, 별표 치시고. 자, 2024년 11월 14일자 판례인데 바로 여기 승진시험 몇 달, 두세 달 있다가 바로 승진시험에 출제가 됐죠. 자,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자, 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 권한을 갖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 회사와 지입계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합니다. 자, 이때 이 회사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즉 명의는 회사 명의가 되는 거죠. 자, 명의를 신탁하고 운수 사업용 자동차로서 화물차를 말합니다. 등록 유지 및 관련 사무 대행을 위임했다. 누구에게? 회사에게. 자, 이런 내용의 지입계약서를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회사 운영자는 차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회사가 이 차량을 팔아먹거나 담보 설정하게 되면 차주에게 배임죄 지책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자, 이 차주가 그 할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전 나와 있죠. 전세 묻힙니다. 전까지는 이 차량이 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만 갖고서는 이 회사 운영자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배임죄 지책을 지는 것은 이 차주가 할부 대금을 완납했을 때 배임죄 지책을 지는 것이지 완납도 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최신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디귿번 갑니다. 배임죄는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틀렸습니다. 우리 뭐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다 배웠죠. 전부 다 경제적 재산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판단에 따라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이라 써야 됩니다. 당의 배임 행위가 무효라면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배임 행위로 인해서 현실적인 손해가 가하였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배임죄가 되죠. 틀렸습니다. 자, 리을. 위원회의 재산을 유지, 보존,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갑이 무슨 무슨 조합원들이 무슨 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군수가 화가 났어요. 요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군수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요 누가 반대요? 요 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거야. 축협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 군수가 단단히 뿔났어. 그래서 그래? 야 임마 내가 너네 축협에 내가 20억 원도 예치 정기예금 들어놨는데 너희들 이렇게 나온다고? 라고 하면서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축협에 예치가 된 20억 원의 정기예금을 해지를 합니다. 중간 해지하고 그 돈을 어디다 예치하냐면 농협에 재예치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배임죄가 되느냐 이런 말이죠. 배임죄가 돼야 안 돼요. 자, 정기예금 다 들어보셨죠? 뭐 1년 약정, 3년 약정 이렇게 하면 그 약정 만기를 채워야 이제 이자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도를 해버리면 이자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뭐 20억, 200억이라 할지라도 예금이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다음에 해지하고만 만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대로 농협에 가서 재이체했잖아요. 자, 여기서 축협 이자와 농협 이자가 큰 차이가 있나요? 축협은 뭐 5% 주고 농협은 뭐 1% 줍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해는 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농협에 재이체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중도 해지 문제와 농협에 재이체한 부분이 서로 관련성이 없어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결론은 뭐다?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 농협에 재예치했고 축협과 농협의 이자 차이는 그리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해설도 가보시면 그런 측이죠. 해설도 가보시면 자,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22년도 최신 판례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지 서로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우리 1번 문제에서 풀었던 겁니다. 근데 쭉 보시게 되면 이 사건 농협이 이 사건 위원회의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게 이자를 주진 않잖아요, 보통. 그렇지? 그런 사정이 없는 이상, 지나치게 낮게 주지 않는 이상 그 농협이 취득한 자금 운용의 계획과 곧바로 피고인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손해가 이익이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은 거기서 이자가 거의 또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서는 그다지 막대하게 군이죠. 군 재산이니까 20억이 군청 거잖아요. 군청에 큰 손해가 나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뭐 사소하게 뭐 이자 몇 푼 손해 보긴 받겠죠. 근데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인방 가보죠. 권리 이전의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입니다. 동산이죠. 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다. 여기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 이건 뭡니까? 자동차죠. 자동차. 그렇죠?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이 자동차나 화물차. 차량밖에 더 있어? 화물차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타인 사무처리자라고도 보지 않아요.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는 것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동산이나 준부동산 같은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해설도 보시면 동산 세무치시고 배임죄가 안 된다. 타인 사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 이전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요 동산, 이게 차량입니다. 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타의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요 마지막 좀 잘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자, 변시 문제인데 갑은 A 비트코인을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에 이를 자신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자, 옳은 것은 됐습니다. 물론 이제 형법 지문과 형사법 지문이 섞여졌는데 형사법 지문을 상략하고 이제 형법만 관련해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인데요.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노트를 좀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갑니다. 자, 노트 135페이지. 여기 배임죄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여기 비트코인을 정리를 해놨는데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무형의 재산이라는 점, 그래서 몰수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고 이익으로 봅니다. 자, 이익 색깔 칠할게요. 자,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횡령죄 객체는 안 돼요. 재물이 아니라서. 횡령죄 객체는 아니지만 뭐는 가능하다? 사기죄의 객체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상자산은 이 법정 화폐와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은 타인 재물 보관자도 아니고요. 왜? 횡령죄 객체가 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법정 화폐 동일한 보호를 갖지 못하다 보니 타인 사무처리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비트코인은 마지막 줄에 재산상 이익이다. 그렇죠. 자, 2번. A가 착오로 갑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이체를 했을 때 비트코인은 현금과 같이 취급되므로 같이 취급돼요? 앞에 법정화폐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은 신의식상 A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되므로 보관자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이를 사용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3번. 알 수 없는 경위로 갑의 계좌에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A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죠. 타인 사무 처리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으로 비트코인을 사용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될 여지는 없죠. 자, 됐습니까? 자, 꼭 좀 알아두시고. 자, 해설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변신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갑이 친구 A와 함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A가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술집 주인으로부터 A에게 전해달라는 의사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랬네요. 자, A 휴대전화를 임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푼 것 같은데 횡령죄 파트에서요. 자, 전화를 임으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입니까 아닙니까? 전화기를 처분했다면, 팔아먹었다면 횡령이 될 수 있죠. 타인 재물 보관자가 이미 처분했기 때문에 자, 팔아먹었다면 횡령이 될 수 있지만 팔아먹지는 않았잖아요. 사용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은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는데 자, 어디가 틀렸느냐면 자, 그 위입니다. 갑은 A로부터 직접 위탁받은 것이 아니고 조리상, 그쵸? 조리상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가 없으므로 아니죠? 조리상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긴 있습니다. 보관하는 지위에 있기는 있는데 일단 끊으세요. 여기 틀렸죠? 보관하는 지위에 있긴 있는데 다만 이미 사용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횡령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틀린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여기가 틀린 부분입니다.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해설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보관이지 보관.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조리상 보관하는 관계에 있으나 다만 이미 사용만 갖고서는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관자의 지위는 인정되지만 영득의사가 없어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과정도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영득의사는 타인 재물 보관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실상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건물 임차인 갑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채권을 양도했는데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에 임의로 소비했다. 우리 횡령죄 파트에서 풀었죠? 이것은 자기 겁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돈을 임의 소비한 것은 타인 재물 보관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자, 4번.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법에 따라 그 소유 동산에 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 배임이 될까 안 될까? 돼야 안 돼요. 금전 채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입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이고요. 몇 년 전에 다 판례가 변경됐어요. 옛날에는 다 됐었는데 지금 배임죄 안 됩니다. 5번 가보죠.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 위배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럼 뭐가 됩니까?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입니다. 착수라고 적으세요. 착수가 되는데 그 어음 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이 되었다면 자, 유통 동그라미 되었다고 한다면 배임죄는 기수가 됩니다.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미수가 됩니다. 착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되었다면 기수 적을까요? 뒤에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되었다면 기수,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앞에 착수는 존재하므로 어음 발행은 존재하잖아요. 그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잖아요. 착수는 있기 때문에 미수에 불과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갑니다. 병원에서 의약품을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해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이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았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으로 소비했다. 횡령이 될까라는 얘기인데 이 기부금 명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원인 급여물이 아닙니다. 불법인은 급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임의 소비한 것은 횡령죄가 될 여지가 있다. 만약에 불법원인 급여물이라고 한다면 횡령죄가 되지 않는데 불법원인 급여물이기 때문에 횡령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니은도 횡령죄 파트에서 풀었죠.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가 없는가 이 권능의 유무를 갖고 횡령죄 여부를 따집니다. 동그라미. 자, 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자금을 뇌물로 공유하였다는 거죠. 지금 멋들어 쓴 거지. 멋들어 썼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지금 멋들어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것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뇌물 공유, 그 목적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 공유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횡령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공무원이 임무 이배되는 행위로서 제3자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자, 국가에게 손을 끼친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도 배임죄가 됩니다. 꼭 뭐 개인에게, 회사에게 손을 끼쳐야 배임죄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게 손을 끼쳐도 공무원이란 사람이 국가에게 손을 끼쳐도 배임죄의 죄책을 질 수가 있어요. X